자, 오늘은 사면 안 되는 하자 비율이 굉장히 많은 중고차와 아니면 하자 비율이 좀 없어가지고 좀 오래돼도 굉장히 탈만한 차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하자가 없더라, 이런 차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자가 많은 차종 탑5와 하자가 없는 차종 탑5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준은 그래도 뭐 연식이 20년씩 되면 다 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10년식 이후 모델들로 봤고요. 뭐 슈퍼카나 뭐 롤스로이스 같은 초호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뺐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차를 기준으로 볼게요. 사면 안 되는 하자 비율이 많은 중고차 탑5입니다. 자, 일단 5위는 저는 에쿠스로 뽑았어요. 많이들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형 세단의 자존심 에쿠스죠. 사실 체어맨이랑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에쿠스가 훨씬 많으니까 에쿠스를 5위로 뽑았습니다. 자, 에쿠스의 문제점이 뭐 2010년, 11년 이런 차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뭐 아반떼 가격도 안 하는 그런 금액으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들이 하자가 많은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전자장비가 너무 많습니다. 뭐 2010년식인데도 뒷좌석 전동 시트에 뭐 전방 카메라, 반자율 주행도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호화 옵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되면 좀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자가 많은 이유가 이 친구들을 보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고차 시장에 풀린 것들 보면 뭐 대충 막 6, 7명씩 그냥 기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소유자 변경 횟수가 많아서 나쁘다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소유자 변경 횟수가 뭐 적당히 있는 차량들은 그 친구들도 중고차를 사서 전차주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에쿠스인 경우에는 이 에쿠스가 생각보다 저렴해지니까 어린 친구들도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약간 정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사실 금전적으로 정비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800만원, 900만원짜리 에쿠스 사서 정비를 얼마나 할까요?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안 하는 차주가 중간에 한두 명만 끼어 있으면 차는 완전 망가져 버려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4위는 저는 2010년도 초반에 뭐 한 11년, 12년씩 정도 되겠죠. 그때 당시에 나온 독일 3사 차들 있잖아요. 뭐 BMW, 아우디, 뭐 벤츠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저도 5시리즈면 5시리즈다, E클래스면 E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거의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차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공동 4위로 뽑았습니다. 벤츠, BM, 아우디 다 비슷해요 진짜. 이 친구들이 정말 무서운 차거든요. 근데 1000만원 초반 정도에 그 정도 금액만 투자하면 살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겁을 안 내요. 심지어 1000 초반이면 한 10만 정도 타면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탔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정도 키로수의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만 정도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뭐 10만 정도면 요즘 차들 뭐 30만도 타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나큰 착각이죠. 왜냐면 이게 키로수에 대한 노후도 있겠지만 연식이 지남으로 인해서 오는 노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도 뭐 한 10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9대는 손을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럼 뭐 90% 정도가 뭐 자잘한 하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잘한 수리들도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구입을 해서 막 몇 달 타다 보면 뭐 엔진이든 미션이든 하체든 어느 곳에서 하자가 발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돼요. 뭐 6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대에 사는 거니까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3위는 뭐 사실 이 친구는 1위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차인데 2010년도, 11년도에 나온 뭐 K5 소나타, 요 중형 세단들, 세타 엔진이 들어간 차들입니다. 이 세타 엔진의 문제는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뭐 실린더 벽에 훼손이 돼가지고 뭐 엔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건데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보링 비용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고 뭐 일반 소비자들이 갔을 때는 100만 원도 훌쩍 넘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하자들을 안고 가기에는 뭐 차의 금액대를 생각하면 좀 과한 수리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3위로 뽑았고요. 또 이게 하자의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나타나 K5를 난 살 거야. 가성비 좋게 한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사야겠어 하는 분들은 12년식 이후 모델들도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엔진이 좀 개선된 그런 모델로 보시기를 권하고요. 2010년도, 11년도 모델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제네시스 쿠페 아시죠? 그 제네시스 쿠페가 튜닝이 돼 있다. 이거 절대 사면 안 돼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도 딜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차량들도 팔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차가 뭐 그렇게 나쁜 차인지 모르고 이 손님이 찾으면 사실 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금도 손님이 난 젠쿱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하면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제가 말하기에 좀 쪽팔리긴 한데 제가 심지어 젠쿱을 팔아서 팔 때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이 차가 퍼져가지고 제가 막 지게차랑 불러가지고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까지 막 저도 갔죠. 뭐 물론 그거는 제가 뭐 보상을 충분히 해드리고 잘 됐는데 그 이유가 그 차가 이제 에어서스 튜닝이 돼 있는 차라 가지고 그 에어서스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머플러에 대어서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빠지니까 차가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여러분들이라고 막 사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정말 알 수가 없는 하자잖아요. 그런 거는 뭐 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하자는 일일이 확인하기가 너무 힘이 들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제네시스 쿠페가 튜닝이 돼 있다, 이게 또 과하게 돼 있다, 이런 차들은 저는 무조건 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팔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나 무조건 젠쿱을 사야겠어 하는 분들은 정상적인 튜닝이 안 된 젠쿱을 사서 좀 튜닝을 내가 원하는 거를 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저는 이 차 문의가 오면 겁부터 나요. 팔기가 싫어요. 돈을 벌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그 차가 바로 뭐냐면 G37이라고 그 인피니티에서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가 뭐 싼 것들은 진짜 400만 원부터 있거든요. 오, 수입 세단인데 또 출력이 좋은 차야. 굉장히 빠르고, 이런 차를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살 수 있겠네. 키로수도 안 많아요. 뭐 10만 키로 초반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들은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차를 400, 500에 살 수 있을까? 제네시스 쿠페보다 쌀까? 이 차는 정말 하자 덩어리예요. 이거는 진짜 딜러를 하면서 뭐 매입도 절대 안 하는 차지만 멀쩡한 차를 본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유로 워터파크 개장하고 시작하고요. 막 뒤에서 매연 엄청 나오는 차도 봤고, 아예 뭐 엔진을 못 쓴 상태로 저한테 팔라고 오시는 분도 봤어요. 전 매입 못했죠. 아까 기본적으로 누유는 깔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 누유를 고치는 비용이나 또 이게 촉매가 많이 문제가 되는 차거든요. 요런 거 고치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차값에 두세 배 써야 돼요. 젠쿱이나 G37 이런 차량들은 정상적인 상태일 때 팔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차가 좀 문제가 있거나 증상이 있다, 야 이거 조금 더 있으면 폭탄 맞겠는데? 요런 시점에 차주들이 차를 넘긴단 말이죠. 그 폭탄이 중고차를 내가 샀을 때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가 많은 중고차 탑5를 일단 골라봤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기준을 두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매입을 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차량을 알선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이 차들은 정말 하자 비율이 높구나, 이런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 차가 하자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구독자분들이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중고차는 좀 피하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지식들이 있으면 좀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